예, 안녕하세요. 읽고 떠들기. 오늘은 자기 신뢰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자는 랄프 waldo 에머슨이고요. 이 책은 사실 괴물 래퍼 스윙스가 이제 자기 채널을 열면서 스윙스가 이제 책 소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 소개하는 걸 보고서 스윙스가 책 소개를 과연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책 소개도 진짜 되게 매력적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게 봤었고 스윙스가 제일 추천했던 책이 바로 이 자기 신뢰란 책이었어서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여기 저자 럴프 월드 에머슨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머슨이 지은 책은 사실 읽어본 적은 없고 명언집에서나 이제 주로 에머슨이 지은 그런 명언들을 좀 읽어본 정도가 전부이고 그리고 미국 건국 개척 시대의 좀 아버지 그런 느낌으로 알고 있는 정도가 그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서 나도 정말 스윙스처럼 그렇게 이 책이 진짜 최고다. 정말 너무 감명이 깊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라고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책이 좋은 건 알겠는데, 저는 이제 스윙스만큼의 그런 무한한 영감을 받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좀 사실 되게 함축적이고, 제가 이제 스윙스처럼 영어 원문을 읽은 게 아니고 번역본을 읽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함축적인 내용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비유적인 글들이 많아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 세부적인 그런 맥락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을 완벽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읽어보면서 계속해서 좀 필사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자주 읽어보면서 좀 자기 안에 그런 나만의 그런 자긍심 이런 것들을 좀 쌓을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랄프 waldo 에머슨이 이제 18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 그 건국될 때 그 시점에 이제 많은 것들을 정치나 경제나 아니면 사회적인 많은 모든 부분에서 이제 영향을 끼쳤던 초절주의의 아버지 뭐 그런 느낌이죠. 초절주의라는 것은 이제 이따 뒤에 보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국의 이런 그 처음에 건국할 때 아주 중요한 그 건국 이념이자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을 자기 신뢰에서 멀어지게끔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은 우리가 가진 일관성이다. 우리는 과거에 했던 말과 행동을 지나치게 중시한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걸어온 길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는 과거 우리가 했던 행동밖에 없으므로 또 그런 주위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으므로 우리는 일관성에 집착한다. 그러니까 여태껏 우리가 해왔던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과거의 모습에 집착한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일지,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것들을 신경을 쓰게 되면서 내가 과거에 어떻게 좀 선하게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이제 살아왔다면 그걸 이제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좀 집착을 하게 된다라는 인간적인 특성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또 보실게요. 오늘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단호하게 말하라. 그리고 내일은 또 내일 생각하는 것을 단호하게 말하라. 오늘 말하는 것이 어제 말한 것과 모든 면에서 모순된다 해도 괜찮다. 그러면 틀림없이 오해받을 텐데. 오해받는 게 그렇게 나쁜 것인가? 피타고라스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았다.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루터도, 코페르니쿠스도, 갈릴레오도, 뉴턴도 마찬가지다. 여기 예를 든 인물들이 진짜 아주 옛날 인물들이죠. 이 책이 얼마나 옛날 책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에 깃들었던 순수하고 현명한 정신은 모두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았다.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것은 오해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표현 자체가 그렇죠. 정말 유명한 뭐 소크라테스니 예수니 루터니 이런 사람들도 다 오해를 받았었고 자기가 했던 행동에 일관성이 없더라도 자기가 내 안에 믿는 목소리, 내 안에 내 안에 믿는 바들을 진짜 실천해서 남들 눈치 보지 않고 그 행동에 옮겼다. 근데 하물며 너같이 그런 우리같이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은 일관성에 뭐 이렇게 얽매여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단호하게 말하고 내일은 또 내일 생각하는 것을 단호하게 말하라. 그게 좀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더라도 괜찮다 이거예요. 어차피 그런 유명하고 위대하고 그런 훌륭한 사람들도 오해를 받아왔었고 오해를 받는 건 뭐 잘못된 게 아니고 위대한 인물, 위대한 생각들은 다 오해를 받아왔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내 안에 믿는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그걸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고 그걸 말하고 하는 것이 더 진실되고 인생을 더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고 초절주의의 핵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 신뢰를 바탕으로 나오는 그런 내면의 목소리, 그것이 혹은 뭐 어제의 목소리와 오늘의 목소리 그리고 내일의 목소리가 다르더라도 그 내면의 목소리를 일관되게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지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자기를 신뢰해서 내가 믿는 바를 단호하게 얘기해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모든 것을 발 아래 두어야 한다. 세계가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고아나 사생아 혹은 도둑놈처럼 이곳저곳을 엿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살금살금 숨어 다녀서는 안 된다. 또 여기 보실게요. 널리 알려진 술주정뱅이에 대한 우화가 있다. 술에 취해 거리에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던 주정뱅이를 사람들이 공작의 저택으로 옮겨서 깨끗하게 씻기고 멋진 새 옷을 입혀 공작의 침대에 눕혔다. 그가 깨어나자 모든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며 그를 공작처럼 받들어 모셨다. 그러자 술주정뱅이는 자신이 진짜 공작이며 그동안 정신이 살짝 나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유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인간이 처한 상황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인간은 일종의 술주정뱅이 상태에 있다. 하지만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면 자신이 진정한 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앞서 말했던 그런 자기를 신뢰해서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단호하게 말하는 것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연의 그런 현재의 모습은 비록 술주정뱅이 상태일지라도 내면의 귀족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면 진짜 귀족이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술주정뱅이가 나는 사실 술주정뱅이였지만 외부적인 것들 그리고 내가 진짜 공작의 침대에 눕히고 공작의 옷을 입고 공작처럼 생활하다 보니까 나는 사실 공작이었구나라고 완전히 생각하게 된 것처럼 사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나의 내면은 정말 고귀하고 뭔가 내면의 그런 그 해결책들이 있는 건데 그거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항상 외부에서 구하고 모든 답들을 이제 내면이 아닌 외면 혹은 남들에게서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서 구하고 다른 사람의 그런 이목에 집중하고 그런 것들이 다 나를 술주정뱅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멈추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역시나 비슷하게 우화로 표현을 해줬지만 내면의 귀를 기울여서 내면의 목소리를 실천해라 라는 그런 초절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자기신뢰의 그런 특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도 되게 보시면 뭔가 의미심장하죠. 네,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리석은 대중에 불과하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경외심을 품지 않는다. 자신의 재능을 믿고 집에 머물면서 내면의 큰 바다와 교류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 남의 항아리에서 물 한 잔을 구걸한다. 우리는 혼자서 가야 한다. 마찬가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반복적인 건데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인간 하나하나가 다 신의 존재이고 내면으로 봤을 때는 신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어라. 나 안에서 해답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의 재능을 믿고 내 내면의 큰 바다와 교류해서 답을 구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남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남의 항아리에서 물 한 잔을 구걸하고 하는 것들이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 믿고 행동하는 것만이 유일한 내 인생의 해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처음 일을 시작해서 실패하면 완전히 풀이 죽어버린다. 젊은 상인이 사업을 하다 실패하면 주위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말한다. 아주 명석한 천재가 대학 졸업 후 1년 이내에 보스턴이나 뉴욕 같은 그때도 이제 보스턴이나 뉴욕은 대도시였나 봐요. 대도시 근처에서 취직하지 못했다고 하자. 그러면 크게 상심해서 나머지 인생 전부를 불평 속에서 보내는 것을 그 자신이나 그의 친구들 모두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약간 그 성공하거나 천재로 불리거나 이렇게 공부를 아주 잘해서 이렇게 뭔가 엘리트적인 이런 사람들이 쉽게 실패하는 것들에 대한 질책을 좀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반대되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와는 반대로 뉴햄프셔나 버몬트 같은 시골 출신의 강인한 젊은이는 차례로 온갖 직업에 도전한다. 짐을 나르고 밭을 갈고 행상을 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설교를 하고 신문을 편집하고 의회에 들어가고 대지주가 된다. 역경이 닥쳐와 벼랑으로 굴러 떨어져도 그는 언제나 고양이처럼 부드럽게 착취한다.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극복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젊은이는 도시의 인형 같은 젊은이 100명에 맞먹는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랄프 월도 에머슨이 이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젊은이의 유형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천재 소리 듣는 이런 사람도 물론 뛰어날 수 있겠지만 이들은 이제 멘탈이 좀 약할 수가 있고 오히려 그 반대로 시골 출신이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면서 이런 역경에 맞서 싸우고 내 안에 그런 답을 구해서 계속해서 이제 도전을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1800년대에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에서도 많이 맞죠. 그래서 실제로 뭐 돈을 버는 문제만 해서도 돈을 많이 공부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뭐 정비례만 한다면 다들 뭐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이래야만 다 부자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실제로 부자들을 많이 인터뷰해 보면 그렇지는 않죠. 오히려 학교를 안 나오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공부를 많이 하면 이제 그들만의 리그에 속해서 또 그들만의 리그에서 또 이제 경쟁에 있어서 좀 너무 많은 힘든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꼭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 책에서 말하는 이 교훈이 지금에도 적용되는 거 보면 이 책이 아직도 가치가 있구나. 이 문장들, 랄프 월도 에머슨의 이런 문장들이 아직도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명인은 마차를 만들었지만 그 때문에 두 발을 사용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지팡이로 몸을 지탱하지만 근육 자체의 지지력을 상실했다. 반대급부가 있다는 얘기죠. 멋진 스위스제 시계를 차고 있지만 태양을 보고 시간을 알아내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여기도 보시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수첩의 의지의 기억력은 쇠퇴하고 도서관의 의지의 지력은 피폐해진다. 보험회사가 있음으로써 사고 건수가 늘어날 뿐이다. 기계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세련됨을 추구하다 보니 활력을 잃지는 않았는지 크리스트교가 제도화 형식화되면서 천성의 미덕이 지닌 힘이 약화되지 않았는지 의문스럽다. 반대급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그 내비게이션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저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되게 가기가 불편한데 옛날 과거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만 해도 다 지도를 꺼내보고 하면서 길을 외우고 기억력이 되게 좋았었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핸드폰에 전화번호 같은 것도 요즘에 그 아는 친구 혹은 가족 정말 친한 사람 그런 사람들 아니고서는 이제 핸드폰 번호를 외우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근데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전화를 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 핸드폰 그 전화번호 집 전화번호를 많이 외우는 경우도 많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편해지면서 반대로 나의 그런 그 기본적인 기능들이 많이 퇴화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썸값이 제로에 수렴한다고 해야 될까요? 나아지는 게 있으면 그만큼 약해지는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자동차가 발달해서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지만 그만큼 우리가 수렵 시대의 그런 원시인들보다 당연히 하체 근육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덜 발달했을 거 아니에요. 편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이런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에필로그 같은 부분인데 에머슨이 쓴 부분은 아니고 이 옴기니의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보시면 에머슨은 19세기 초절주의의 운동을 이끌어 사상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인물이다. 초절주의는 19세기 미국이라는 특수한 조건 아래 탄생한 역사적 산물이다. 19세기 미국이 건국되면서 그 여러 가지 발전이 이제 급속도로 가속화되는 그 상황에서 나온 것들이죠. 예를 들면 뭐 그 자본주의가 발달했던 그 청교도의 켈빈주의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비슷하게 이제 미국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초절주의가 나타났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시기에 정치적 독립을 획득했지만 여전히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제국에 정신적으로 종속된 상태였다. 여기서 신생 미국의 문화적 독립과 새로운 사상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나타난 것이 초절주의다. 그러니까 미국만의 영국에 종속되지 않은 미국만의 이런 새로운 사상을 통해서 건국은 우리가 해서 독립을 이루었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독립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제 이런 그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런 초절주의를 만들었고 초절주의가 건강하게 자리 잡아서 미국이 더 발전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초절주의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는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인간을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존재로 파악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위대하며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가치가 있고 개개인이 다 엄청 그 소중한 존재이고 각자가 모두 다 신이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긍지를 갖고 떳떳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권리에 대해서 되게 주장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고, 에머슨의 초절주의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인간이 우주의 대령과 통하는 신성한 존재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령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정확하게 저도 이해는 확실하게 하지 못했는데, 어떠한 그런 그 초인적인 그런 신과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해결하게 해주고 달성하게 해주고 이루어지는 그런 신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의미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령이죠, 령, 영혼, 소울.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신뢰이다. 그래서 이 자기 신뢰에 대한 부분이 이 책에서 나온 이 책의 대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자기 신뢰가 과연 에머슨이 주장하는 바가 정확히 말하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신 자신을 믿어라. 자기를 신뢰하는 강한 현을 갖게 되면 모든 사람이 마음이 거기에 맞춰 울릴 것이다. 자기의 그런 자기 신뢰를 그런 악기의 현 줄에 그 표현을 했죠.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성격이 의지보다 그 사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다시는 허리를 굽히지 말고 더는 우물거리며 사과하지 말자. 그의 글을 읽으면 머리에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든다. 정신이 번쩍 드시나요? 저는 정신이 번쩍까지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 자신이 소중하고 내 안에 신이 있고 나의 내면에 귀 기울여서 진정으로 나 자신의 그런 내면의 바다와 만나라라는 점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고, 실제로 이렇게 나의 내면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일기를 좀 써서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막 들고, 그래서 내면의 힘, 나 자신의 내면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실은 간과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조금이나마 이런 책을 읽으면서 내 내면의 힘이 더 강화되고 내 내면의 목소리를 좀 더 귀 기울여 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스윙스의 이 책이 되게 감명 깊었다고 말하는 건 스윙스의 자신의 그런 본인의 개성과 내면의 힘이 굉장히 뛰어났고 엄청 그 기가 센 사람이고, 자신의 내면의 귀 기울여서 많은 해답을 발견했고, 그리고 자신의 그런 믿는 바대로 의지해서 실천을 했더니 또 랩이나 이런 그런 가수적인 부분에서 되게 좋은 성과가 났었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한번 읽어보시면 그 분량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번역본인데 번역본도 이렇게 작은데 실제로 이제 번역이 안 된 그 영문판은 더 내용이 적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어로 책을 읽으시는데 무리가 없는 분들은 오히려 영어판으로 읽는 것이 더 함축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런 그 함축적인 영어의 그런 본연의 그런 원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해석해서 한번 감아서 이제 풀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좀 더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이해가 더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영어 원문을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실제로 이 책은 이제 글이 너무 좋다는 평이 많아서 필사를 해서 많이 외우고 다니시는 분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 추천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